퇴직 후 5년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떠난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문제는 노후 30년이 아니라 바로 퇴직 직후 5년이라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월급 스트레스는 끝났고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곧 나오니까 조금은 쉬어도 되겠지.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수입은 갑자기 줄거나 끊기는데 지출 구조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납니다. 게다가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 생활 패턴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 시기를 잘못 보내면 이후 2030년의 노후가 급격히 흔들립니다. 오늘은 퇴직 후 5년이 왜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현금 흐름에 착각 퇴직금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믿음. 퇴직 전에는 매달 일정한 월급이 들어옵니다. 생활비, 보험료, 카드값, 적금 모든 것이 그 월급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월급이 0이 됩니다. 이 순간부터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례 1. 퇴직금 3억이면 10년은 버티겠지라고 생각했던 김씨. 김씨 62세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중간 정산금 모아둔 자금을 합쳐 약 3억 원. 그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쓰니까 1년에 3천만 원. 3억이면 10년은 충분하지. 겉으로 보면 맞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승, 자동차 교체 비용, 자녀 결혼 지원금 5천만 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금융소득세. 결국 실제로는 5년 만에 자산이 1억 초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사람은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소비를 줄이려 하지만 이미 고정지출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자산이지 월급이 아닙니다. 자산을 생활비로 쓰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퇴직 직후 5년은 현금 흐름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2. 의료비는 생각보다 빨리 크게 온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통계적으로 큰 의료비 지출은 은퇴 직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직장 다닐 때 미뤄두었던 검사와 치료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 2. 실손보험이 있으니 걱정 없다던 박씨. 박씨 65세는 퇴직 3년 차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급 병실료 차액, 간병비, 재활치료 비용, 수술 후 소득 공백, 총 지출은 약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보험금이 일부 나왔지만 실제 체감 부담은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복 기간 동안 부부의 생활 리듬이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외식, 모임, 여행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의료비는 단순히 병원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전체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퇴직 후 5년은 신체 기능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건강관리에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3. 부채는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은퇴를 해도 대출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녀 학자금,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문제는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갚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례 3. 집값 오르면 괜찮겠지라고 믿었던 이씨. 이씨 60세는 은퇴 직전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며 2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있을 때는 원리금 상환이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매달 120만 원 대출 상환, 관리비, 재산세 증가, 국민연금 수령 전 3년 공백. 결국 그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적금을 해지하고 보유 주식을 손실 상태에서 매도했습니다. 시장이 회복했을 때 이미 자산은 줄어든 뒤였습니다. 퇴직 후 5년은 레버리지 빚의 위험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작은 금리 변동도 치명적입니다. 왜 하필 5년이 가장 위험할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과도기, 소비 습관이 아직 직장인 시절에 머물러 있는 시기, 예상 못한 변수 건강, 가족, 부동산, 시장 변동과 집중되는 구간,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 퇴직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점, 건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 5년은 버티는 시기가 아니라 재설계의 시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생활비를 숫자로 직면해야 합니다. 막연히 한 달에 250 정도 쓰지가 아니라 고정비 변동 비비정기 지출을 모두 적어보는 겁니다. 둘째, 현금 흐름을 3층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1층 국민연금, 기초연금, 2층 개인연금, 배당 임대 등 안정수입, 3층 비상금 최소 2년치 생활비. 셋째, 부채는 가능하면 퇴직 전 정리해야 합니다. 수입이 있을 때 줄이는 것과 수입이 끊긴 뒤 갚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넷째,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봐야 합니다. 운동, 정기검진, 식습관 관리가 장기적으로 수천만 원의 의료비를 막아줍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흐름이다. 노후 파산의 대부분은 거창한 투자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적자가 몇 년 누적되면서 발생합니다. 퇴직 후 5년은 인생 2막의 출발선입니다. 이 시기에 방향을 잘 잡으면 이후 20년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때 방심하면 이후는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퇴직 후 12년 차이신가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퇴직금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고 건강도 아직 괜찮고 선택할 시간이 있을 때입니다. 노후는 길지만 방향은 초반 5년이 결정합니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지금 다시 설계하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5년을 지키면 30년이 편안해집니다. 앞에서 우리는 현금 흐름, 의료비, 부채라는 세 가지 위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뻔히 보이는 위험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할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뇌의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4. 뇌는 장기 노후보다 지금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느낀다. 행동경제학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미래의 위험을 현재보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은 즉각적인 안정과 만족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퇴직 직후 통장에 큰돈이 들어오면 뇌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안전하다. 당분간은 괜찮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금 흐름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감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소득이 아니라 잔액을 보고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 후 5년이 위험한 심리학적 이유입니다. 5. 소득 단절이 가져오는 심리적 변화. 퇴직은 단순히 월급이 끊기는 사건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직장을 다니는 동안 우리는 규칙적인 사회적 보상 구조 속에 있습니다. 출근 업무 성과 보상. 이 루틴은 도파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자극합니다. 퇴직 후 이 구조가 사라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력감. 소비를 통한 보상 심리. 이제 나를 위해 써도 되지. 그동안 고생했으니 여행은 가야지.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검증하지 않고 소비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은퇴 초기 3년간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를 은퇴 허니문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자산 감소에 대한 불안이 급격히 커집니다. 즉 감정이 재정 설계를 앞서버리는 겁니다. 6. 의료비는 왜 퇴직 직후 급증하는가? 의학적으로 보면 60세 전후는 신체 노화가 가속되는 전환기입니다. 근육량은 1년에 약 1%씩 감소, 기초대사량 감소,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면역 기능 저하, 특히 근감소증은 낙상, 골절, 수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리고 낙상은 노년기 의료비 폭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입니다. 퇴직은 큰 생활 변화이기 때문에 코르티솔 분비 패턴에 영향을 줍니다.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즉, 퇴직 후 5년은 경제적 과도기일 뿐 아니라 생물학적 과도기이기도 합니다. 7. 투자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 인출 전략.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서 수익률 몇 %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이제는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꺼내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재무학에는 인출 리스크 시퀀스 오브 리턴즈 리스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은퇴 직후 시장이 하락하면 같은 평균 수익률이라도 자산 고갈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는 은퇴 첫 해에 마이너스 20%를 경험, B는 10년 뒤에 마이너스 20%를 경험. 두 사람의 장기 평균 수익률이 같아도 어가 훨씬 빨리 자산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계속 인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 직후 5년은 공격적 투자보다 변동성 관리와 현금 비중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8. 결국 핵심은 세 가지 안전장치다. 퇴직 후 5년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최소 23년치 생활비의 안전 자산 확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버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필요합니다. 고정비 구조 축소. 보험, 통신비, 차량 유지비, 대출 상황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노후의 적자는 대부분 고정비에서 발생합니다. 건강 자산 관리. 근력 운동, 단백질 섭취, 정기 검진은 단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재무 전략입니다. 9. 5년이 지나면 왜 안정되는가? 흥미롭게도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5년 지나니까 좀 보이더라.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비 패턴이 현실화되고, 국민연금이 본격화되며, 자산 구조가 안정되고, 생활 리듬이 재정립되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 5년은 충격 흡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잘 지나면 이후는 비교적 예측 가능해집니다. 마무리하며, 노후는 두려운 시기가 아닙니다. 다만 구조가 바뀌는 시기일 뿐입니다. 퇴직 전에는 얼마나 모을 것인가가 문제였다면 퇴직 후에는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돈은 결국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가장 불안정해지는 구간이 바로 퇴직 후 5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잔액을 보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수익률만 보고 인출 전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건강을 비용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노후의 성패는 거창한 투자 비법이 아니라 초반 5년의 구조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 5년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0년 뒤, 20년 뒤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그리고 전환기에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